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한 개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미국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도 열심히 기관이랑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 앞으로 좀 실적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이 종목이 있어서 가지고 왔으니까 어떤 기업인지 꼭 집중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그리고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뭔가, 많은 분들이 반도체라든가 아니면은 로봇 자율주행에 조금 집중하고 있을 때 저기 뒤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은행 건설업 대출 연체율 최고치 뭐 이런 얘기예요. 사실상 PF 대출이 안 좋다, 뭐 부동산 대출이 안 좋다, 지방 건설사들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실제 뭐 여기저기서 그냥 흘려라도 듣지만 실질적으로 안 좋다라는 수치가 눈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은행의 건설업과 부동산업 기업 대출 연체율이 2018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2022년 초반에 0.2%대 머물다가 4분기에 0.3%, 그리고 2025년도에 1%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체율이 1%대고요.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큰 비은행,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뭐 다른 증권 이런 곳 얘기를 하자면 건설업 대출 연체율이 작년 2분기 10.38%까지 치솟았다가 3분기에 9.93%까지 마감이 됐는데, 사실 10개 중에 한 개는 지금 부실 대출 지금 거의 터지기 직전이다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좀 줄여 나가고 있는 상태긴 한데 그럼에도 10개 중에 한 개는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수도권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착공 물량도 감소하고 있고 지역의 건설 경기가 크게 위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알겠지만 지방 쪽 건설사들은 다 정말 망하는 것도 수두룩합니다. 그 정도로 안 좋은 상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냥 이렇게 분위기로만 아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냥 분위기가 이렇다 저렇다 이게 아니라 숫자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라는 걸 나라에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실제 어떤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회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걸 토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2025년 9월, 그러니까 2025년도 3분기까지 결과 나온 건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부동산 익스포저, 그러니까 노출 금액이 약 177.9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8.7조 원이 감소를 했다. 그래서 2024년 12월 말에 202조, 2025년 1분기 190조, 2분기 186조, 그 다음에 3분기 177조인데 지금 사실상 뭐 줄어드는 규모로 본다 한다면 꽤나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2025년 9월 말 PF 대출 116.4조 원, 연체율은 4.24%로 금융권의 부실 정리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15% 하락을 했더라. 그래서 일단은 이 연체율 자체는 전체적으로 조금씩이지만 하락하고 있더라.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저축은행들 인수합병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PF 대출 관련된 지원을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안 줄어드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이지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다 줄어들고 나서 이게 뺄 거 다 빼고 나서 남는 게 사실 그게 독이거든요. 그래서 2025년 9월 말 PF 사업성 결과 유의
그 다음에 부실 우려 여신은 약 18.2조, 약 2분기 연속 감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사실 진짜 당장 터져도 이상하지가 않을, 사실 거의 못 받을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18.2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1분기에 21.9조, 3분기에 20.8조, 그 다음에 18.2조인데 이 기간 동안에 아시겠지만 인수합병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들 서로 많이 좀 해결을 보는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해결 못한 것들이 리스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해결된 거는 다행이에요. 그거는 그나마 건전한 거예요. 돈 어떻게 돌려서 하다 보면은 막을 수 있는 것들, 어떻게든 돈 땡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지. 근데 이제 이미 지금 돈 나갈 대로 다 나갔고 대출 받은 거를, 그러니까 원래 PF 대출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짓는 비용 뭐 50억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분양에 들어가는 이 분양 비용, 홍보 비용이죠. 한 25억. 그 다음에 내가 먹을 돈 뭐 한 25억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자도 내고 하면서 열심히 건설을 해서 분양을 해서 분양이 그냥 잘 되면 이거를 다 먹는 거고, 근데 분양이 안 돼. 그럼 분양 홍보비를 좀 써야겠죠. 써가지고 이만큼만 먹는 거고. 근데 만약에 좀 돈 좀 더 써야 돼. 그럼 이거 좀 덜어가지고 쓰는 거고. 근데 만약에 안 돼. 그러면 사실 이거 다 돈 써도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미 이런 돈은 한 3년이면은 다 써요. 대부분. 뭐 길어야 정말 아무리 길어야 4년이고. 근데 3년이 이미 지나면 끝이에요. 뭐 끝이냐면 이젠 건물을 지어도 손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짓는 게 나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이 다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최대한 줄여놨는데 이제 3년 차가 넘어가는 물량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보시면 2023년 이제 9월 말, 2023년 12월 말 4분기 쭉쭉쭉쭉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융권 PF 대출의 연체율 추인데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2025년 1분기까지 4.49까지 늘어났다가 4.39, 4.24 해가지고 조금은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서 PF 대출은,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이쪽은 4.24 정도인데, 이거는 뭐다? 땅이 있고 이제 건물을 지을게요 한 친구들이에요. 왜냐면은 나 건물을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분양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대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건물을 짓는 분들이구나. 근데 애초에 건물조차도 못 올리고 땅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거든요. 토담대, 토지담보대출. 토담대이신 분들 보면은 6.8%에서 현재 쭉 올라서 연체율이 얼마냐면 32.4%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건물도 못 세우신 분들이에요. 건물을 세우려는 시도도 못 하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32.4%. 여기가 이제 지금 보면은 20명 중에 1명 정도가 연체라면 여기는 3명 중에 1명이 3분의 1이 연체다.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게 토담됩니다. 그래서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32.43%로 3개 중에 1개는 이미 연체 중이고 돈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실 이쪽은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건물을 세울 시도조차 못한 사람들이라서 사실 여기서 지금 돈을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땅밖에 없습니다. 이걸 처분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사갈 사람도 여기다 건물을 지을 생각으로 누군가 사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누가 건물을 짓겠어요. 사실 이 땅도 이게 서울이나 뭐 경기권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당연히 그쪽이 아니니까 뭐가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건 지금 우리가 흔히 물렸다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사실 돈을 이 30%는 못 받는다 생각해야 되고 2025년 12월 말이 됐을 때는 이게 사실 몇 프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드리자면
2025년까지 지금 PF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25년까지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PF 대출들은 정리를 하면서 규모를 최대한 줄여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숫자로 봐도 규모가 좀 줄어든 거, 연체율이 줄어든 거 눈으로 확인했죠. 뭐 상상인 저축은행이라든가 SBI 저축은행이라든가 인수합병 할 수 있는 은행들은 최대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인수합병을 진행을 해서 희석을 시키고 있으나 그것조차도 불가능한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사가? 야, 이거 사가는 거는 사실 바보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 못 사가고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나마 살릴 수 있는 거를 인수합병 하는 거죠. 그래서 삽소차 뜨지 못하고 땅 대출에서 막힌 곳들은 연체율이 벌써 30%가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26년이 되면 PF 대출에 대한 제가 봤을 땐 중요한 정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중요한 정리냐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사실 3년 차거든요, 거의. 우리가 PF 대출이 대부분이 2022년 말이나 아니면 2023년 초부터 약간 문제가 된 게 많아요. 그때가 이제 레고랜드가 한번 터졌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약간 PF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하면은 23년, 24년, 25년 해서 딱 3년 차입니다. 그 3년이면은 사실 대출 받은 돈에 대해서 이제 다 까먹거나 아니면은 대부분 까먹거나 일부만 남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3년이 되면은 과연 그 대출 받은 돈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PF 대출 부실이 2022년 말 2023년 초에 터진 만큼 이번 2025년이 딱 3년 차입니다. 레고랜드가 터졌을 때가 거의 시발점이었으니까 3년간 진전이 없거나 또는 대출을 갚지 못하면 저축은행들은 충당금 설정을 면치 못할 겁니다. 이 충당금 설정이 뭡니까?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 못 받을 돈이다. 그냥 미리 손실 처리를 해놓는 거예요. 이거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대손 충당금이라 그래서 일단 돈을 채워 넣는 겁니다. 3년차 대출은 사실상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대출을 받은 다음에 나갈 이자들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이자를 3년 동안 내다 보면은 사실 빌린 돈의 절반 이상은 나라가 있어요. 실제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분양을 하든 뭘 해야 되는데 그냥 짓다가 분양도 안 내고 뭣도 안 내고 정말 이도저도 안 되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재무제표에는 반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 이 못 받을 돈이다. 그래서 충당금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026년 신용도에 대한 아마 규제가 좀 더 까다롭고 신용 확인 및 대출 문의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금융권에서 대출 받던 분들 또는 연장하고 싶은 분들이 2금융권 넘어오거나 조금 더 이 한도에 대한 규제가 좀 더 강해질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용 확인에 대한 횟수라든가 또는 이제 대출을 문의하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아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좀 수혜를 볼 만한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는 게 맞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나이스 평가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 토스와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토스가 개인 사업자를 위한 사업자 신용점수 조회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와의 제휴를 통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체의 재무 상태, 대출, 카드 이용 내역, 연체 기록 등 신용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대출 심사에는 대표자의 개인 신용뿐만 아니라 사업체의 재무 상태, 거래 이력 등도 함께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업자 신용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고 이 자신의 신용 점수가 전체 사업자 중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이스 평가 정보가 이미 토스랑 좀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추가적으로 기업 자체로도 상당히 좀 이 긍정적인 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올해 59만 5,066주 총 59억 7,862만 원의
자사주를 소각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소각은 기취득한 자사주로 진행이 되고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발행 주식 총수는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 안정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자사주 강제 소각 최근에 얘기 나오잖아요. 주주를 위한. 그걸 알아서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책임 경영을 하는 기업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오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6년간 매년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소각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평가 정보는 매년 이걸 할 예정이구나. 이제 시작한 거고 앞으로도 몇 년 더 이어가겠구나.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이스 평가 정보는 매년 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기업의 실적을 보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2023년, 4년, 5년 실적을 보시면은 이 매출액 부분에서도 계속 성장이 나오기도 하지만 영업이익도 아마 2025년도도 무난하게 아마 이 2024년도보다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 성장하고 한다면 현재 이 기업 가치가 저는 저평가 구간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주가를 보면은 꽤나 이제 이 높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높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구간도 실적 대비해서는 얘기하지만 저평가 구간이다. 그렇게 높지 않은 구간이다. 그래서 오히려 밀릴 때는 관심을 좀 더 가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충분히 과거에 좀 밀리거나 하락을 할 때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지금 구간도 관심을 좀 둘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 오히려 좀 수혜를 보거나 실적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기관 매수세라든가 이게 정말 끊임없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관의 매수라든가 외국인의 이 매수세가 커지는 만큼 같이 관심을 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뿐만 아니라 아까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좀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근데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 없고요. 입력할 데도 없고 여러분들이 입력한다고 해도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가능하고, 그 대신에 저희가 어플에 중요한 글을 쓰면은 푸시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 푸시 알람에 대한 승인 허용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꼭꼭꼭 설치를 하시고,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저희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반도체, 로봇, 테슬라,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2월 30일, 29일, 26일, 24일, 23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꼭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요.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